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책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지성에 대한 부자들의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책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에서 가난한 아빠는 일한 사람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매우 나쁘고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공정한 교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이를 공정한 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보다 금융에 대한 교육이 필자, 즉 피고용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필자가 아닌 다른 피고용인들에게는 임금을 두둑이 지불했습니다. 이를 보고 교육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피고용인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무료라는 개념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무상교육의 시스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무상교육을 존중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어떻게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상교육은 권리가 아닌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오늘날 혜택을 권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는 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무보수로 현장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부자 아빠는 1960년대 당시 필자에게 일주일에 1달러의 용돈만 주었습니다. 그 당시 1달러로 일주일을 살아가기 한참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아빠는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피고용인의 마음가짐을 갖지 않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들과 다른 관점을 갖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일자리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 사업가처럼 생각하고 기회를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현금의 흐름은 4개의 4분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2사분면의 봉급생활자, S4분면의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B사분면의 사업가, 마지막으로 2사분면의 투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빠는 2사분면이 아니라 애사분면의 사업가의 관점을 갖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필자의 토요일에 일과를 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친구들과 바다에 나가 서핑을 즐기고 부자 아빠 사무실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도왔습니다. 오후에는 부족한 용돈을 벌기 위해 골프장에 가서 캐디로 일합니다. 캐디로 골프장에서 골프 가방 하나를 들면 1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들면 2달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은 일주일치 용돈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필자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 서서히 2사분면의 봉급자가 아니라 C사분면의 사업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들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집에 노크를 한 뒤 쓰레기를 자신이 치워줄 테니 보수를 하지 않겠느냐며 먼저 제안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좋은 비즈니스 교육이자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제법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기회가 생깁니다. 부자 아빠는 필자가 S사분면에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 B사분면으로 옮겨가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규모가 큰 일을 찾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S사분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하지만 B사분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맡는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필자는 본인이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큰 기회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잡초가 아주 높게 자란 우거진 넓은 들판을 가만히 보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깨끗하게 뽑아야 하는데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잡초를 직접 뽑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까지 일을 끝내면
필자에게 5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자 아빠에게 전화해서 알리자. 내 대신 일할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할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면 그걸 임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지원자를 모아 친구 1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온 사람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작업의 진행도를 확인해 보니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피고용인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잡초들 사이에서 놀기 바빴습니다. 급기야 수요일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자 아빠에게 전부 얘기하자 부자 아빠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자고 하시면서 일을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필자는 혼자서 목요일과 금요일 동안 모든 일을 했고 할아버지에게 5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에 학교에 가자 친구들은 본인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필자는 처음으로 노동 분쟁을 직접 겪었다. 하지만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모두에게 임금을 주었습니다. 결국 필자는 혼자 일을 모두 하고 돈은 전혀 못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 아빠는 비사분면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15살에 사업가가 되려면 피고용인보다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견습생으로 실수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배우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필자는 부자 아빠와 함께 수금 활동에 동행하고 아빠가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직접 다른 사람을 고용해보는 경험도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필자의 지성은 점점 높아졌고 동전의 양쪽 면을 모두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동전은 좋은 교육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는 정답만을 중요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사례를 들어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하나의 관점, 뒷면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고 옆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동전의 옆면에서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는 마주치는 문제나 도전들은 이분법적이나 흑백 논리로 풀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진짜 지성은 다릅니다. 진짜 지성은 동전의 옆면에서 양쪽의 관점을 모두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성을 키우는 것이 현실 당장의 돈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성으로 이사분면의 봉급자가 아닌 비사분면의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